블루캠프 오늘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민주당 내부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김동연 지사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민생회복지원금 네네. 전 국민 말고 한 80%의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자 네네. 이 주장을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 당론에 배치되는 주장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가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당과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좀 더 유연하게 논의해보자고 하는 좀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과정에서 대상의 범위라든가 또는 지원금의 그 금액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취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언론은 이걸 가지고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립각을 세웠다. 네네. 그다음에 당내 일부 의원도 김동연 지사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뭐 일부 언론의 그 과도한 해석과 갈라치기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동연 지사도 늘 일관되게 민생이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내수가 침체된 상황이거든요. 2분기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민생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하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나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 뭐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내 일부 의원들은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해철 전 의원을 영입한다든지 이른바 비명 친문 인사들을 영입하는 걸 두고 네네. 일각에서는 독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이것도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도 뭐 보세요? 과도하다고 봅니다. 거의 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1명입니다. 근데 뭐 원외에 계신 몇 분 이렇게 뭐 영입해 갖고 뭐 자문 구한다고 해서 그걸 뭐 비명 빅텐트를 만들려고 한다. 또는 비명계의 구심이 된다고 하는 건 과도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지사는 역시 도정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오늘 중에 경기 북부 대혁신 또 대개발 관련해서 또 인터뷰가 있고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 분도 문제의 당의 입장은 뭐예요? 여기 이것도 좀 다르다는 얘기가 아직 있는데. 뭐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다만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은 분도는 좀 시기상조다. 경기 북부의 경기 북부를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부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조금 더 재정력을 좀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건 좀 의견이 다른 거나요? 네, 약간 의견이 다르지만 또는 저는 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원님 그 당 인재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지금 뉴스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섀도우 캐비넷 구성을 지시했다. 네네. 그 인재위원장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뭐 최고위에서 논의하신 것 같은데 아직 혹시 의원님한테는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최고 그 인재위원회 구성해갖고 네. 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된 다음에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기 의원하고 또 김민석 또 최고위원하고 같이 한번 대표를 뵌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인재위의 인재위의 활동 방향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대표께서는 당 내의 인사들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외부의 전문가들 많이 영입했으면 좋겠다. 또 당 내외에 있는 분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섀도우 캐비넷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 좀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과장된 표현입니까?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만간 부동산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어쨌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좀 각계의 좀 전문가들을 많이 좀 영입해 갖고 당의 정책 역량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게 이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거를 지금 인재위원장인 의원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저만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아직 시작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1호 영입이 부동산인 건 맞습니까? 그건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은 비밀입니까? 아니 아직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인재위원 구성까지만 일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합류하고
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같이 하기로 했고 거기에 한두 분 또 현역 의원들도 좀 참여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야 간 정쟁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의 입장은 민생에 관련된 정책을 민주당이 좀 주도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존 당 인사들의 역할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 네네. 이건 어떤 뜻으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 뭐 당의 정조위도 있고 정조위 활동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활동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갖고 많은 분들이 당에 영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는데 전 뭐 정말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요번에 배지를 못 달았지만 뭐 각계 전문가들도 있고 뭐 한데 이분들에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 중에서 또 계속 당에 자문도 해주고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다시 또 조직화하고 또 그분들이 당의 정책들을 또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네. 사실상 이거 대선 행보 아닙니까? 아니 뭐 그 정당이 궁극적으로는 정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승리,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죠.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개발 거대한 싱크탱크의 구축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당장 지금 정부 여당이 거의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께서 민생 현안이라든가 또는 우리 경제 정책에 관련해 갖고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 아니라도 정부 여당을 좀 견제하면서 또 견인해 낼 수 있게 정책적인 역량을 제고해야 된다는 게 이 대표의 확고한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어제 8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소속 한 사람이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걸 제기를 했어요. 혹시 당 안에서는 공유된 내용입니까? 저도 어제 그 대정부질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모르셨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경호처장 아니었습니까? 경호처장이 모르는 대통령의 행보를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24시간을 경호해야 되는 게 경호처장이 있는데 김용현 처장은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뭐 옷을 벗겠다, 뭐 비슷한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답변 보면 그때 그러니까 장관 지명돼서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그 취지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보라든가 또 객관적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만약 대통령께서 그 시기에 뭐 배우자가 뭐 대통령도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뭐 그 자체를 갖고 시비 걸 수가 없는 그건 아니고 다만 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주장을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잖아요.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이건 잘 되고 말고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아팠다가는 죽는다. 갈 데도 없다. 이번 추석 때 어디 다니지 말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잘못해 갖고서 뭐 배탈이라도 크게 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정도의 불안감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의사들이 특히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분의 대통령께서 의료계의 좀 주장들도 좀 경청하시고 어떤 양보할 건 양보도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 이런 정도로 지금 의정 사태가 파탄이 나고 의료 대란이 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게 장관과 차관의 책임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본인이 상황 판단을 잘못한 데 대해서 일정 정도 유감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의료계 인사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좀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 만찬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패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이라는 게 집권당이고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여야의정 협의체 그러니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을 좀 선창을 하고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대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내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는 가늠자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공개 만찬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잣대로 본다면 별로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워낙 그 의료 대란 사태가 크게 번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어쨌든 정부에서 예.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정도까지는 용인을 수용한 것 같은데 네. 좀 실질적으로 이게 진척돼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저는 결국 여당 대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점들 어느 정도 수용하고 또 야당의 주장도 수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또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저는 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지금 나섰는데도 소기의 성과를 그러니까 거두지 못한다. 네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건 둘째치고 구성조서 난항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타격이 돌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더 결정적인 타격은 또 민생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저는 뭐 그 점 평가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라도 또 국민을 생각하려고 네. 물론 그게 본인이 정책 입지를 만드는 뭐 방법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 명절 때만 되면 이른바 명절 민심이라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진짜로 민심을 그렇게 출렁거리는 거 혹시 체감하셨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꽤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명절 끝나고 나면 네. 여당 의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민심이라고 얘기하고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민심 대목 다 이걸 전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게 과연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과거에는 되게 집 나오신 분들, 집을 또 고향 떠나오신 분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가거든요, 사실. 다 놀러 갑니다, 사실. 지금 이번 추석 때도 네. 해외로 나가는 분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또 지방도 제가 알기로는 뭐 지방의 각 호텔 같은 게 거의 뭐 예약이 안 될 정도 다 꽉 찼다 그래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모여갖고 고향집에 모여갖고 여러 가지 뭐 세상 돌아갈 얘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이미 정보가 다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절 민족 대이동과 동시에 정보 대이동도 이루어졌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 명절 추석밥상에서 가장 먼저 오를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 의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갖고 수사심의에서도 이게 뭐 사실상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뭐 다시 연다고 하지만 결론은 뻔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현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주말마다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줘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살기 힘든데, 살기 힘든데 추석 때라도 그런 좀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역시 민생 문제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화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의 진단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추석 인사를 전하는 게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지금 민심이라든가 또 나라 돌아가는 상황들을 대통령한테 잘 보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더군다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나오셔갖고 이렇게 홍보성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낫죠. 국민들이 달나라 부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발상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